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크 용접부의 결함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크 용접에서만 발생하는 결함이다 이런 얘기죠.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림 11-5를 보게 되면 아크 용접부의 결함에서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 그림하고 내용을 같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버랩과 언더컷이라고 하는 2가지 내용만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그다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설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오버랩과 언더컷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대기 용접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용접을 할 때 이런 홈을 판단 말이에요. 홈을 파요. 홈을 그루브라고 해서 이제 V형 홈을 파죠. 두께가 얇으면 V자 홈을 파고, 또는 X자 홈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위아래에서 이제 용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Y자 홈을 파거나 J형 홈을 파거나 여러 가지 이 홈의 모양이 있어요. 용접금속이 쌓이면 보통은 이 두께만큼 용접을 하죠. 그러니까 두께만큼 용접을 해서 용접금속을 이렇게 쌓는데, 오버랩이다라고 하면은 이 홈을 넘기는 거예요. 홈을 넘쳐서 막 용접금속이 이렇게 쌓이는 현상이 오버랩 현상이고, 언더컷은 반대겠죠. 언더컷은 용접금속이 부족해서 이렇게 파이는 거야. 용접금속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파여서 용접금속이 쌓이는 이런 형식이면 언더컷, 오버랩,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버랩은 왜 생기느냐? 전류의 온도가 낮을 때요. 낮은 전류로, 전류 온도가 아니라 낮은 전류로 용융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제 용접봉이 굵을 때, 용접봉이 필요 이상으로 그 홈에 맞지 않고 큰 경우, 그리고 용접 전류가 약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용접 전류가 약할 때, 그다음 운봉의 불량. 운봉이라고 하는 건 용접봉을 용접하면서 가면서 보통 이렇게 이제 타원형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타원형 원형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용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용접이. 근데 이제 용접봉을 옮겨가는 요 자세가 정확하지 않을 때, 부정확할 때 바로 이제 오버랩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 2가지다 이거야. 용접봉이 굵을 때, 그리고 용접 전류가 약할 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요 내부에 기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포들이 형성이 돼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결함을 이제 기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슬래그 섞임이라고 하는 거는, 슬래그라고 하는 건 이제 불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요 내부에 불순물들이 용접금속을 보호하면서 불순물들을 위에 떠야 되거든요. 가벼우니까 위에 떠서 공기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용접금속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들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이 용접금속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런 결함을 이제 슬래그 섞임이라고 표현한 거고, 언더컷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루브라고 하는 홈을 충분히 메우지 못한 채 용접이 끝난 경우가 될 텐데, 물론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운봉이 불량할 때는 오버랩도 발생하고 언더컷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용접 전류 속도가 부적당할 때, 그리고 용접 전류가 가대할 때 바로 이제 언더컷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접 전류가 가대할 때 언더컷 현상이 일어난다. 용접 전류가 약하면은 오버랩이 일어난다라고 봐야죠. 용접 전류가 크면요, 전류가 크면 감전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아요.
감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직류보다는 교류 용접기. 교류 용접기에서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감전사고죠, 감전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류가 크면 용접이 잘 돼요. 그래서 용접기에 전류를 기준 이상으로 부적당하게 이제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접은 잘 돼.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용접이. 그리고 감전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용착금속이 부족해서 언더컷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류가, 가대할 때, 용접 전류 가대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용입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용접을 했을 때는 이 용착금속이 이 모재 두께만큼 쌓여야 돼요. 그리고 안에 내부까지 충분히 용접이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밑에서 보면은 바깥쪽도 이렇게 용착금속이 튀어나와서 쌓이게 돼요. 이걸 백비드라고 얘기합니다. 백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비드가 충분하게 나와 있어야 용접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하중을 가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중을 가서 그냥 당겨버리면 이 백비드가 충분하게 들어가지 있지 못하면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용접 부위가 끊어져 버려. 이런 현상이 용입부족이죠. 일종의 용입부족. 그리고 이제 PCI는 용착금속의 인장 또는 굽힘을 가했을 때 파단면 또는 이제 중심부에 홈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PCI라고 얘기합니다. PCI. 그 다음에 크레이터 현상. 이 크레이터도 역시 홈이 파이는 현상이야. 용착금속 상단부에 홈이 파이는 현상을 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패터라고 하는 거는 주위로 막 용접할 때 보면 막 불꽃이 튕기죠. 불꽃이 튕겨서 용착금속들이 용착금속 날아가서 주위에 이렇게 비산해가지고 모재 위에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스패터라고 하는 현상이죠. 스패터.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은 언더컷과 오버랩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현상만 지금 말씀 좀 드렸는데요. 왜 발생하느냐, 언더컷과 오버랩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좀 봐두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결함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20문제씩 출제가 되는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이나 기계설계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접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아크 용접기의 종류로는 기본적으로는 직류 용접기가 있고 교류 용접기가 있어요. 직류 용접기, 교류 용접기. 직류 용접기는 이렇게 이제 모재와 용접봉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직류 용접기는 모재에는 플러스 전류만, 용접봉에는 마이너스 전류만 이렇게 흘려보낸다. 또 반대로 또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모재의 마이너스 전류를 그리고 용접봉에 플러스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죠. 모재 플러스 용접봉에 마이너스 전류를 각각 흘려 보내면서 용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직류 전극성 용접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류 전극성 용접, 기역 동그라미에 정리해놨죠. 모재 플러스 용접봉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직류 역극성 용접은 반대로 모재가 마이너스, 용접봉이 플러스. 직류 역극성 용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이제 직류 용접기의 종류로는 정전압형이 있고 정전력형이 있고요. 그리고 정전류형이 있습니다. 직류 용접기의 종류 있고, 그 다음에 교류 용접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순간 변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간순간 교차를 하면서 변화가 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요. 직류보다는 교류가 쌉니다.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를 하기 때문에 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감전되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이렇게 잡을 때 감전이 되는 거지, 플러스만 잡고 있거나 마이너스만 잡고 있을 때 감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를 때 이게 감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전사고가 높은 게 이 교류가 가격은 싸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류 용접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교류 용접기를 사용하면서 이 전류를 크게 해주면 전압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감전의 위험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 관리를 할 때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용접은 그 사람들이 용접은 뭐 많이 용접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용접은 잘하겠죠. 그 대신 이제 빨리빨리 하고 그런 욕심은 있단 말이죠. 빨리 일을 진행해서 빨리 끝내고자 하는 욕심은 있기 때문에 용접기에 가전류를 흐르게끔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고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산업안전 자격증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일반기계기사나 건설기계기사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 하나 더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뭐 제조업이 됐든 아니면 설비업이 됐든 간에 필요로 하는 이런 자격증 중에 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전관리죠. 산업안전관리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1차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안전관리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현장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 이제 소장급으로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 필요하죠. 자격증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 이제 안전관리자가 있죠. 그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관리를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뭐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꼭 안전관리자만 신경 써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상에 좀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교류 용접기의 종류로는 가동 철심형, 가동 코일형, 가포와 리액터형, 탭 전환형 등이 있습니다. 종류 정도 알아두시고 이런 종류 중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원격 조정이다 그러면 무인 컨트롤이 되겠죠. 원격 조정이 가능한 이런 타입은 가포와 리액터형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그 외에 이제 고주파 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용접기가 되겠죠. 극강판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용접에 적당한 용접기가 되고요. 그리고 고주파 유도 용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주파 유도 용접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서로 맞대 놓고 용접하는 데 적당한 용접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을 보겠습니다. 가로 6번에 보면 용접기의 규격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내용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교류 용접기의 효율과 역류를 표현해 놓은 식이 있죠. 효율을 표현하는 식을 고르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소비 전력분의 아크의 출력이 교류 용접기의 효율을 구하는 표현식이야.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교류 용접기의 효율, 역률 표현식 봐두시고 계산 문제보다는 그런 표현을 고르는 문제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 아크 용접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요. 특수 아크 용접으로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CO2 가스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등이 있다. 이렇게 봤죠. 먼저 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을 봅니다. 용접을 할 때 피부가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용접봉에 그 피복제가 녹아서 공기가 용착금속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죠. 방지를 해. 그런데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용접을 할 때 이 주위에 불활성 가스를 뿌려줘요. 외부로부터 대기 중에 공기나 질소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불활성 가스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용접 부위를.
그런 용접을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런 불활성가스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헬륨, 아르곤, 네온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아르곤 가스, 네온, 헬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아르곤 뭐 가스 용접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할 거야. 이게 이제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르곤, 네온, 헬륨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이제 불활성가스로 사용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 등이 용접 부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산화현상이라든가 탄화현상, 특히 이제 산화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활성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티그 용접, 미그 용접해서 티그 용접은 티그 용접은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하는 용접봉으로서요. 그러니까 용접봉으로서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하는 용접이 티그 용접이에요. 그래서 티그 용접은 텅스텐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을 얘기합니다. 티그 용접. 미그 용접은 일반 금속 피복 용접봉을 사용하는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이 미그 용접이에요. 티그 용접은 텅스텐 용접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그 용접은 일반 비닐 피복 용접봉을 사용하는 금속 비피복 용접봉, 그러니까 금속 비피복 용접봉을 사용하는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이 미그 용접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면 돼. 텅스텐 용접봉을 사용하면 티그 용접, 그렇지 않으면 미그 용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미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직류 역극성 용접을 합니다. 미그 용접은 직류 역극성 용접을 하니까 모재에는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보내고요. 그리고 용접봉에는 플러스 전류를 흘려보내는 용접 형식이 미그 용접이 되겠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은 보통 그 좀 경한 재료들을 용접할 때 적당해요. 내식성, 내열성이 좋은 금속, 내식성, 내열성이 좋은 이런 금속, 또는 구리나 동합금, 또는 이종 금속, 두 가지의 그 합금이죠. 합금, 그러니까 이종 금속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의 금속이 이제 혼합이 된 이런 상태의 합금, 그리고 알루미늄이라든가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합금도 용접하는 데 적당합니다. 그래서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은 주로 내식성과 내열성이 강한 이런 재료들을 용접에 적당하다라고 하는 거 좀 봐주셔야 되겠고, 이런 이제 불활성가스 용접의 특징으로는요, 능률이 좋습니다. 일단 고능률적이다. 능률이 좋다 이거죠. 능률이 좋다. 그리고 전자세 용접이 가능해요. 앉아서 용접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서 용접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아래 보기, 위 보기, 뭐 여러 가지 용접 자세 가능하다 용접이. 그리고 청정 작용이 있다. 대기 중에 공기라든가 대기 중에 공기 속에 산소, 그리고 그 공기 중에는 이제 먼지가 있잖아요. 그죠? 먼지들이 용접 부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청정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고, 아크가 극히 안정되고 스패터가 적다. 스패터가 적다. 용접 불꽃 등의 이런 시뻘건 용접봉의 그 불꽃들이 날아가서 주위에 쌓여갖고 오염시키는 이런 율이 적다. 이런 얘기죠. 아크가 극히 안정되고 스패터가 적다. 그리고 기포나 산화 및 질화 방지가 있다. 즉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혼합이 되는 것을 불활성가스가 막아준다. 이런 얘기죠.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피복 용접봉은 어떻게 돼요? 피복 용접봉은 안에 심선이 있고 피복제가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복제. 피복제가 바로 이제 플럭스의 역할을 합니다. 용제 역할을 하죠. 즉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적 금속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피복 아크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은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능률이 좋다. 다음 청정작용, 산화, 질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포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공이라고 하는 이런 결함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아크 불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일반
아크 용접보다는. 그리고 스패터가 적다. 이런 것이 브라스가스의 용접의 특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라스가스 아크 용접하면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브라스가스가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티그 용접, 미그 용접해서 브라스가스의 용접 종류, 그리고 브라스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CO2 가스 아크 용접. CO2 용접이라고 얘기하는데 CO2 가스 아크 용접. 브라스원 가스 대신에 여기다가 CO2 가스를 뿌리는 거야. CO2 가스를. 이산화탄소죠. CO2. 이산화탄소를 뿌려서 대기 중에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용접을 하는 가스가 이제 CO2. CO2 용접이 됩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 주로 이제 영광 용접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기 중에 즉 대기 속의 공기, 산소와 질소를 막아주니까 산화현상, 질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깨끗한 양질의 용접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금속 속에 수소 함유량이 적어서 CO2 가스를 뿌려주니까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수소 함유량이 적어서 수소로 인한 결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입이 양호한 용접이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갖습니다. CO2 가스 용접의 그 특징 좀 봐두시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접이 되죠. 아르곤 용접과 CO2 가스 용접, 특수 용접이라고 해서 특수 아크 용접입니다. 특수 용접이라고 해서 아르곤 용접하고 CO2 용접. 전기 용접하는 사람이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기 용접 잘하고, 전기 용접을 잘하면서 아르곤 용접과 CO2 가스, CO2 용접을 잘하면 좀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용접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기술이 아무리 사회가 발전을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자동화되어 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자동화에도 그런데 이제 한정이 있죠. 한정이 있습니다. 용접사, 고급 용접사들은 앞으로도 필요한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텐데, 일이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대학생들,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용접을 해? 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전공 분야이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급 그 용접사들은 대우를 받으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접 기술을 좀 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어 회화를 좀 잘 하시면 이런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잡을 구했을 때는 고 연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접만 잘해도 뭐 몇천씩 되고요. 거기에 언어까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많은 그런 이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용접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잠호 용접이라고도 하죠. 잠호 용접. 아예 이 공기가 이 용접부에 침입하지 못하게끔요, 이 주위에다가 용제 분말 가스를 용제 분말 가스를 뿌려서 덮어요. 용접 부위를 덮어. 그래서 아예 이제 대기 중에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용접봉을 갖다 꽂아갖고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아크 용접이에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잠호 용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니온 벨트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링컨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요 명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잠호 용접, 링컨 용접, 유니온 벨트 용접이라고도 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 용접, 특수 아크 용접하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뭐 원자 수소 용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 보면 스터드 용접이 있어요. 요거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터드 용접은 볼트나 한봉 등의 선단과 모재 사이에 아크 열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식이 스터드 용접입니다. 스터드 용접.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용접이 있어요. 플라즈마 가스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예가 됩니다. 이렇게. 스터드 용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요. 원자 수소 용접이나 플라즈마 용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폭넓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수 용접에 보면은 테르민 용접이 있고,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뭐 전자 비임 용접, 레이저 용접, 초음파 용접이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테르민 용접이고요. 가끔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과 초음파 용접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테르민 용접이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분말의 혼합 반응열을 이용해서 그 열로 용접을 하는 방법이 테르민 용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분말 플러스 산화철 분말을 이용한 특수 용접 그러면 테르민 용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가로 2번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하여 산소를 빼앗겨 발생하는 반응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특수 용접, 테르민 용접. 이렇게 1번이나 2번과 같은 표현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테르민 용접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은 연속 공급되는 와이어에 용융 슬래그 사이에 통존된 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해서 접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용융 슬래그 사이에 통존된 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한 용접이다. 자, 이때 이제 전극 와이어의 직경이요. 2.5에서 3mm 정도예요. 2.5에서 3mm 정도, 뭐 3.2mm 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의 직경이 얼마냐? 2.5에서 3mm 정도 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해 놔야 되겠고, 전자 비임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이저 기술이죠. 그래서 레이저 절단,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구멍을 파고 홈을 파고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이런 그 가공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지금 좀 많이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향후 레이저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이저 가공 쪽으로 해서 아직 가리키는 이런 데가 없죠. 거의 학교에서도 뭐 가리키지 않습니다. 레이저 가공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은 없고, 단지 이제 레이저 가공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이저 가공과 관련해서 좀 교육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이제 교육을 해야 하는 이런 분야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 기술 쪽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고는 있는데, 아마 많이 현장에서 지금보다는 더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질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초음파 용접. 초음파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것이죠. 그죠? 모재에 초음파 약 18kHz 정도의 초음파를 행진동을 주어 진동 에너지에 의해 접촉부에 원자가 서로 확산되어 접합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이라든가 비금속 플라스틱 용접이라든가 비철금속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 초음파 용접.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사용한 용접하면 초음파 용접이죠. 그죠? 뭐 레이저를 이용한다 그러면 레이저 용접이 될 거고, 전자비임을 이용한다 그러면 전자비임 용접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용접들을 할 때는 굉장히 안전하게 용접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사람이 직접 뭐 초음파를 쳐다보면 초음파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레이저 불빛을 뭐 직접 본다든가 전자비임을 직접 보면서 용접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비임이나 레이저라든가 초음파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지 돼. 그런 이제 설비가 있어야지 되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폭넓게 사용하기에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이제 뭐 자세하게 내부적인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뭐 아직까지는 뭐 저도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 용접 부분에는 말씀드렸듯이 테르빈 용접이 뭐냐?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을 하려면 와이어 전극이 필요한데 그 와이어 전극의 직정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그리고 초음파 용접 같은 경우 어떤 용접이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음파 즉 그 특수 용접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 저항 용접 부분부터 이 부분은 앞접이죠. 앞접입니다. 그래서 용접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